이재명의 국가 거덜내기 프로젝트가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민 25만 원 꽃놀이패로 막을 내리려 했던 게 뽀록 났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서울시 다음으로 재정 건전도가 좋은 지자체였습니다. 이걸 꼼수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서 당시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꼼수였기에 이놈의 모라토리엄 극복은 껌이었죠. 이재명은 단기간에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과대포장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변칙 플레이를 통해 이재명은 마침내 성남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듣보잡 개족보였던 이재명이가 배후 세력 경기동부연합과 한몸이 되면서 이재명의 새로운 족보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이죠. 마치 조선시대 때 개나소나 양반 족보를 사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스나이퍼 김사랑 씨의 증언에 따르면 성남의 조폭과 경찰은 마치 이재명의 사조직처럼 동원되고 움직였던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대한민국에서 조폭과 경찰이 일심동체인 지자체가 성남시였던 건 아닐까 합니다. 공무원증이 있으면 경찰, 없으면 조폭 이렇게 말이죠.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게 성남에서 경찰서장을 했던 사람이 조폭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간 게 뽀록 났습니다. 드러난 게 이 정도니 빙산 아래 숨겨진 스토리는 어쩌면 어마어마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성남을 숙주로 족보를 갖게 된 이재명은 국가거덜 프로젝트 2단계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판을 키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입니다. 조명현 씨는 공무원의 양심으로 이재명이가 법인카드를 마치 자기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사용한 불법행위를 공익제보하게 되면서 이재명 위진도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누굽니까? 그건 그거고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로 축적했으리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비자금을 통해 더불어공산당을 어쩌면 통째로 사들인 것처럼 더불어공산당 내의 아청꾼들을 낚시할 때 밑밥 깔듯이 쫙 깔아버립니다. 이자들은 이재명을 향해 개념 없는 용비어 청가를 부릅니다. 더 황당한 건 어찌저찌 했는지 송트남의 계약 나와바를 접수하더니 일하는 척했만 해도 지난 총선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이겨버리면서 또다시 금배지를 달게 됩니다. 순식간에 다선 의원이 돼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젠 이재명이를 아예 대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자 뚜껑 까보니까 이재명이랑 동갑이라나 뭐라나. 그럼 이재명이가 정자 시절에 자숙을 낳았단 얘긴가요? 이재명의 능력은 어쩌면 김일성 족속의 능력을 초월하는 듯합니다. 김정은이 긴장되겠다. 물론 이자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더불어공산당의 아버지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자들의 족보는 개족보입니다. 이재명이가 이런 짓을 하는 동안 경기도에선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마구 뿌려댄 돈 때문에 경기도 재정이 거덜났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바턴을 넘겨받은 김동연 지사가 이 똥 치우느라 아마 허리 꽤나 휠 겁니다. 그나마 더불어공산당에서 경제정책을 쫌에 아는 자가 김동연 아닙니까? 그러니 경기지사 당선되고 재정현황 파악한다면 얼마나 뒷골이 땡겼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국가 거덜 프로젝트 2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전과사범 이재명이 대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으로 25만 원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만약 이재명이가 다음 대권을 잡는다면 그럴 일은 영도 없지만 말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은 어쩌면 베네수엘라 버전2가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베네수엘라보다 더 비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자원빈국인 자유대한민국을 지탱한 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은 아까워하면서 나랏돈은 우물에서 물 푸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푸면 나오는 그런 걸로 말이죠. 그러다 거덜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 나라는 한결같이 좌빨이 정권을 장악하고 개념 없이 퍼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도 그런 부류인 셈이죠. 어쩌면 그들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재명이에겐 없는 게 양심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자는 말이죠. 국가거덜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그 프로젝트의 기본인 국가 재정을 마치 꽁돈 생긴 모처럼 마구마구 퍼주게 하면서 이 달달함에 맛들린 국민의 정신상태를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혼미해지게 해놓고선 자기는 법인카드를 지멋대로 유용하고 대장동, 백현동과 같은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이자들의 끝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자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게 뚜껑 열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붕어 이원석이가 이자들의 방패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제 붕어 이원석이도 임기가 끝나가면서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전 이재명도 나쁘지만 자기가 뭐 어항 속의 붕어라고 생각하는 총장 재임 시절 한 거라곤 연필 깎고 연탄 나르고 김장 담근 거 밖엔 없는 이 인간도 이재명 못지않게 나쁜 부류입니다. 감사원에선 이자 감사해서 월급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겉으론 청빈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재명 국가거덜 프로젝트인 만큼 붕어 이원석이 얘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쩐명아, 네가 공들여 구상했던 국가거덜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마지막인 것 같다. 이제 네가 지은 죄 있잖아 깔끔하게 벌다 받고선 담생엔 제발 선량한 사람으로 태어나 착하게 살길 바란다. 뭐라고?
이번 생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담생엔 벌레 정도밖엔 안 될 것 같다고? 아뿔싸.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